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코로나19 재난 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 2021년 12월 29일 9시 30분 국회 본청 225호. 코로나19 특별회계로 재난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코로나19 창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사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재난은 가난하고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가장 먼저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통제 중심의 방역 대책은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지역을 다니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해하고 계시는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지금은 국가재난대책을 다시 짜야 할 때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코로나19 신규 확산 때면 매번 일회성 추경 편성으로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여기에 선거만을 위한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까지 가세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느라고 정작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들은 재원 대책도 나라 곳간 거덜내고 빚내는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노름판 베팅하듯 50조 받고 100조 부르는 식의 혹세무민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를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반국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대신 여야가 힘을 합쳐 과학적 방역 대책의 수립과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한 잠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의 전체 재정 전략 차원에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이 다루어져야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국채직원에서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지원, 국가 피해보상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재난 대응 재정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부가가치세, 과 일반 소비자의 소비, 개별 소비세에 따른 세금 일부, 공공부문과 정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 확보, 신규 복권 발행 수익금 등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등을 통해 매년 30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여야가 합의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 재원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 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 원, 5년간 3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일반 국민의 간접세인 개별 소비세 일부를 이분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2019년 70조 8천억 원, 2020년은 64조 9천억 원, 개별 소비세는 2019년 9조 7천억 원, 2020년 9조 2천억 원이었으므로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려면 체계의 한시적인 임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 상황인 만큼 상황에 맞게 한시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정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매년 약 10조 원, 본연간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 사업을 평가해 효과성 및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부서 운영비나 업무 추진비 등 경상 경비를 축소하고 민간 보조나 출연금 정비 등으로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사업비 300조 원의 5%만 구조조정해도 15조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으로 사업비 10조 원을 조정한 실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재정 절감 및 혁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셋째, 정부 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3조 원, 5년간 1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3만 1,380명이던 공무원 수가 5년 만에 12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문정부 출범 시 33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7조 6천억 원이 증가한 4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 퇴직 인력, 신규 채용 규모의 조정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그 과정에서 감축된 예산을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세특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세제한특례법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시키고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 매년 5조 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국세 감면액은 2017년 39조 7천억 원에서 2021년 56조 8천억 원 전망으로 연평균 9.4%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등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를 줄여 확보한 재원을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복권, 가칭, 코로나19 퇴치복권을 발행하여 매년 1조 원, 5년간 5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의 한시적 특별 복권 발행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재난 극복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확보 방안을 통해 매년 총 25조 원 30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 세출 규모 대비 세입 재원 규모가 부족할 경우에는 1차로 일반 회계나 다른 특별 회계와 기금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2차로 추경 편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세입 재원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피해를 당한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번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싸울 일도 없고 잦은 땜질식 추경으로 인한 국가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불안정성도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세입 세출 재원 규모와 확보 방법은 추후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뼈를 깎는 절제와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려울수록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고 재난재원은 국가 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마련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은 어려운데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로 새로 빚을 내서 재난지원을 하자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효과적인 방역 대책과 함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난지원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 최대의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선거이고 재난 대응을 위한 여야 협력과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때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개인은 물론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